100% 이상의 고수익을 기록하는 종목들은 하나같이 공통적인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추세적으로 상승 파동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승 파동을 감지해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 파라볼릭 스탑 앤 리버스가 존재합니다. 2, 3%를 떼먹는 투자로는 절대로 손실 계좌를 바꿀 수 없습니다. 강력한 한방, 100% 이상의 고수익 달성만이 진정한 계좌 수익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파라볼릭 SAR 완벽하게 마스터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 주식 투자의 계좌 혁명을 한번 일으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파라볼릭 30분 마스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강좌 시간에 다뤄볼 주제는 대추세 반전을 감지하는 지표, 100% 이상의 고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지표, 파라볼릭 SAR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파라볼릭이라는 지표가 고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크게 도움을 받았던 지표입니다. 우리 구독 회원 여러분들도 좋은 성과 내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자 방송 준비했으니까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의 목차는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파라볼릭 SAR 계산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는 활용법,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라는 차트에 월봉에다가 제가 파라볼릭이라는 지표를 한번 세팅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여기 점들이 찍혀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텐데, 이게 바로 파라볼릭 SAR 지표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특징, 점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고, 이 봉 캔들의 아래 혹은 위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봉 캔들의 아래 혹은 이 봉 캔들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캔들 아래에 위치할 경우, 이 캔들보다 이 점이 밑에 있는 경우에요. 밑에 있는 경우 파라볼릭 지표는 항상 중요합니다. 상승한다. 파라볼릭 지표가 캔들 아래에 있을 때는 절대로 이 지표가, 이 점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요. 오르기만 합니다. 항상 올라가기만 해요.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가속 변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건데, 일단 지금은 오르기만 한다라고만 이해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캔들 위에 위치할 경우, 파라볼릭 점이 캔들 위에 위치할 경우에 파라볼릭 지표는 항상 하락합니다. 점이 캔들보다 위에 위치한 경우에는 항상 이 점은 절대로 올라가지 않아요. 오직 하락하기만 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속 변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캔들과 파라볼릭 지표가 만나면, 이 점하고 캔들이 만나게 되면은 파라볼릭의 위치는 변화합니다. 변화해요. 즉, 파라볼릭 점이 아래에 있고 캔들하고 이렇게 딱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로 간다? 그 다음 캔들에서는 점의 위치가 위로 바뀌어 버리죠. 그쵸? 이런 형태로 위치가 변화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파라볼릭의 변화 시 이전 추세의 최저점 혹은 최고점에 점이 위치한다 라는 건데, 무슨 얘기냐, 파라볼릭 점이 아래에 있다가 이렇게 위로 바뀌게 될 경우에는 이 점의 시작이 어디냐면은 이전 추세, 이 점이 아래에 있었던 이 추세 있죠. 그러니까 이 점이 아래에 있었던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이 시간 동안 가장 높았던 주가, 삼성전자 주가 이 시간 동안 가장 높았을 때가 언제냐, 여기 보시면은 최고가 96,800원 써있죠. 이 96,800원이 첫 번째 점이 생성되는 위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단순하게 보시면 이런 거예요. 점이 아래에 찍혀있는 시간 동안에는 주가가 오르는 상승 추세가 되는 거고, 점이 위에 찍혀있는 구간에서는 이제 하락 추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점이 아래에 있다가 위로 바뀌게 되면은 이게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바뀌는 변곡이 되는 거다. 이 원리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고, 이 점이 바뀌는 지역에서 추세가 바뀐다고 했으니 그 변곡점에다가 이제 뭐 매수를 하든 뭐 매도를 하든 하게 되면은 쉽게 돈이 벌릴 것처럼 이해를 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단순 무식하게 공식화시켜서 암기식으로 배우시게 되게 되면은
그쵸. 제대로 된 이해와 활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실패를 해요. 반드시 실패를 합니다. 항상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으면은 누구나 쉽게 다 주식으로 돈 벌면서 떵떵거리면서 살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기본을 살펴보셨으면은 이 기본에 입각해서 정확한 계산식을 도출해낼 줄 알아야 되고 이 도출 방식을 이해해야지 정확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그걸 해볼 거예요. 굉장히 딱 눈에 보는 순간 바로 그냥 화면을 꺼버리고 싶은 그런 욕구가 들 정도로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그런 말들이 써 있는데 산식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림으로 이해하세요. 그림으로 이해하면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해볼 건 뭐냐면은 이 파라볼릭 점을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캔들이 1개, 2개, 3개 진행이 된 상태에서 파라볼릭 점도 1개, 2개, 3개 진행이 된 상태이고 이제 네 번째 파라볼릭이 아직 안 나온 상태인데 이 점이 어떻게 나올 건지를 계산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요 산식에다가 값을 넣으면 되는데 필요한 변수가 뭐냐면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이전 추세, 그러니까 현 추세. 이 현 추세에서 파라볼릭 점이 아래에 있는 현 추세 내에서 가장 높은 주가가 요 시점이겠죠. 요 시점. 여기 최고가. 여기 최고가 10,000원이라고 할게요. 요 10,000원이 변수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구하려고 하는 파라볼릭 점 바로 직전에 있었던 파라볼릭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계산을 하면서 지표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네 번째 점 구하는 산식 뭐냐? 이전 파라볼릭 값 5,000원이죠. 5,000원. 그리고 더하기 AF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가속 변수예요. 가속 변수의 기본값은 0.02 그리고 0.2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0.2에 대해서는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고 지금은 0.02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텐데 가속 변수의 첫 번째 점에서는 가속 변수가 0.02가 되고요. 두 번째 점에서는 0.04가 되고요. 세 번째 점에서는 0.06이라는 가속 변수를 넣게 됩니다. 즉 0.0에서부터 점이 하나씩 생길 때마다 누적적으로 가속 변수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점이 3개까지 찍혔으니까 이 시점에서 필요한 가속 변수는 이제 0.06을 써야 되겠죠. 자, 그리고 곱하기 EP라고 되는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최고가. 이 현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시간 중에 최고가 10,000원입니다. 10,000원이고 여기다가 빼기 이전 파라볼릭 값. 요 구하려고 하는 점의 이전 파라볼릭 값 5,000원이죠. 이 5,000원을 빼게 되면은 계산을 쫙 하잖아요. 그러면은 5,10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점은 가격이 얼마냐? 바로 5,100원으로 값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만약에 5,100원이 딱 찍혔는데 그 다음에 이 캔들이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해서 15,000원까지 가게 되었을 때 그러면은 이 다섯 번째 점은 얼마가 나올까요? 이 다섯 번째 점 새로운 파라볼릭 값은 얼마가 나올 건지 여러분들 화면을 잠깐 멈추고 한번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해보는 게 확실히 이해가 빨라요.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이런 거구나 하면서 넘어가시지 말고 그냥 진짜 화면을 정지시키고 계산 한번 해본 다음에 실제 답이 맞는지 한번 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시면은 어떤 값이 나오느냐? 바로 5,892원이 나옵니다. 5,892원. 정답을 맞추셨나요? 못 맞히신 분이 계실까봐 해답을 다시 넣어드리면은 자, 새로운 파라볼릭 점은 여기다 또 넣으면 돼. 이전 파라볼릭 점 요거죠? 요거 5,100원. 아까 구해놓은 거 5,100원 그죠? 여기다가 가속 변수 몇 넣어야 돼요?
가속 변수 첫 번째는 0.02, 두 번째는 0.04, 세 번째는 0.06, 네 번째는 0.08을 넣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곱하기 EP가 얼마예요? EP. 예, 현 추세 중에 최고가가 어떻게 됐어? 10,000원이었었는데 15,000원으로 경신이 일어났잖아요. 그쵸? 그럼 15,000원을 넣어야죠. 그죠? 예, 15,000원 집어넣고 빼기 이전 파라볼릭가. 아까 5,100원이라고 값을 구했죠. 여기 5,100원을 집어넣고 계산기를 두들겨 보시면 정확히 5,892원이 딱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점이 어때요? 이 캔들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움직일 때는 이 파라볼릭 점이 스무스하게 상승하다가 장대 양봉에 의해서 시세가 빵 뛰어 올라가게 되면은 그만큼 파라볼릭 점도 확 뛰어 올라가게 됩니다. 5,000원에서 5,100원으로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5,100원이 5,892원으로 확 뛰게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 더. 가속 변수 값은 계속 누적적으로 올라가기만 합니다. 0.02, 0.04, 0.06, 0.08. 그쵸?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이전 파라볼릭 값에다가 계속 플러스 알파로 이 가속 변수에 해당되는 값을 계속 더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은 아래로 내려가질 않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EP는 최고값이에요. 최고값. 이 최고값에다가 이전 파라볼릭 값을 빼요. 그럼 무조건 양수가 나오겠죠. 그죠? 이 양수에 가속 변수만큼을 더해주는 건데 이 가속 변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쌓아 올라가잖아요. 그쵸? 0.02, 0.04, 0.0, 0.08 이런 식으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 변수도 값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전 파라볼릭 점에다가 플러스 양수를 계속 더해주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파라볼릭 점은 절대로 내려가질 않는 겁니다. 올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세가 이렇게 크게 빵 뛰게 되면은 파라볼릭 점도 위치가 가파르게 빵 뛰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려놓은 파라볼릭은 다음번에 점이 찍힐 때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번에 점이 찍힐 때 반드시 5,892원보다 높은 값을 기록을 하게 되겠죠. 왜? AF 값이 누적적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니까. 다음번에 계산을 할 때는 이제 AF 값에다가 0.08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0.1을 써야 돼요. 그쵸? 0.01을 더 더해줘야 되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이 점이 찍힐 때마다 무한하게 이걸 계속 가속 변수를 올려주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뭐냐면 바로 이 AF 값의 두 번째 이 0.2예요. 0.02, 0.04, 0.06 이런 식으로 계속 가속 변수를 넣어주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맥시멈 0.2까지만 하겠다. 그래서 점이 10개 이상이 찍혔어요. 점이 10개 이상 찍히게 되면은 0.024, 뭐 0.026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0.2까지만, 0.2까지만 하고 가속 변수는 스탑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F 값을 왜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놓는지를 아시게 되면은 정확한 이해가 되겠죠.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셔야지 활용을 확실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892원까지 올려놓은 이 파라볼릭 점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주가는 이제 15,000원을 최고가까지 찍고 올라갔는데 이 이후에 만약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가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파라볼릭 값이 가속 변수만큼 이제 더 더해지게 되니까 5,892원보다 높은 자리에 점이 생기겠죠. 그죠? 어떤 식으로? 요런 식으로. 그쵸? 요런 식으로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캔들하고 주가 시세하고 점이 만나잖아요. 그쵸?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만나면 점의 위치가 바뀐다고 했죠. 어디로 바뀌느냐? 여기로. 이 위로 점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 점의 가격은 얼마? 이 추세가 유지되는 시간 중에, 이전 추세가 유지되는 시간 중에 최고점인 15,000원에 정확하게 점이 땅 찍히고 이제 이 점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예, 이제 이렇게 한번 올라간 점은 아래로만 찍히게 돼요. 아래로만. 거꾸로 아래로만 찍히게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자, 그러면은 상승 추세에서 하락으로 바뀌었어요. 하락으로 바뀐 이후에 파라볼릭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는 또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파라볼릭 점이 이제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고 캔들의 추세가 이렇게 세 개가 진행이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네 번째 점이 어디서 나올지를 한번 계산을 또 한번 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하는 거냐? 방식은 똑같은데 계산식이 조금 좀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개념이냐? 이거는 파라볼릭 점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전 파라볼릭 값 여기가 13,000원이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이 P를 최고가로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최저가로 구하는 겁니다. 최저가. 예, 그래서 최저가와 요걸 알아야 돼요. 예, 이전 파라볼릭 값을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는 이전 파라볼릭에다가 플러스 알파만큼을 양수로 위로 더해주기 때문에 파라볼릭 점은 무조건 올라가기만 한다고 했었죠. 자, 근데 이제는 개념이 반대예요. 반대로 AF 값을 빼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알파 값을 계속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점이 위에 찍힐 때는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아래로만 가는 겁니다. 이전 파라볼릭 값에 마이너스 알파만큼을 계속 감산을 하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캔들하고 파라볼릭 점이 만날 때까지. 만나면 점이 어디로 바뀌니까? 아래로 바뀌니까. 그 이후서부터는 이제 더해주기만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락 추세 속에서 파라볼릭 점 네 번째 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파라볼릭 값 여기 13,000원이죠? 네, 13,000원 빼기 가속 변수 첫 번째 건 0.02, 두 번째 거는 0.04, 세 번째 거는 0.06, 그죠? 그리고 곱하기 이전 파라볼릭 값 13,000원에서 최고가를 빼는 게 아니라 최저가, 그죠? 최저가를 빼는 겁니다. 그래야지 플러스 값이 나오니까 13,000원에서 5,000원을 빼서 8,000원이 나오고 8,000원에 가속 변수 0.06을 곱한 다음에 나오는 수치만큼을 이전 파라볼릭 값에서 빼주는 거예요. 네, 그럼 정확하게 12,520원이 나옵니다. 12,520원. 그럼 파라볼릭 점이 여기 12,520원에서 뜨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캔들이 올라갔어요. 네, 올라가서 점하고 딱 만나버렸습니다. 네, 만나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점의 위치가 아래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정확히 점의 가격은 얼마? 이전 추세, 점이 위에 있었던 추세 속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에요. 이제 가장 낮은 가격 5,000원, 이 가격에 정확하게 점이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이 아래로 바뀌게 되면 그 이후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된다? 파라볼릭 값은 오직 오르기만 합니다. 파라볼릭 값은 오직 이제 올라가기만 하는 추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이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원리를 이제 정리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만히 보시면은 이 주가가 강력하게 올라갈 때 파라볼릭 점도 강력하게 상승을 한다고 했습니다. 갭을 두면서 빵 뛰어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파라볼릭 점은 절대로 하락하지 않죠. 상승 추세 중에서는 노밖으로 계속 올라가기만 한다고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다가 주가가 어느 시점에서 정점을 찍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해서 힘이 빠져서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 파라볼릭 점하고 땅 만나게 되는데, 여기가 왜 의미가 있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강력한 상승 이후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가 이제 버거워지게 되게 되면은 점차 시세가 약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주가는 거의 없어요. 빵 뜬 다음에 힘이 점점 빠진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바닥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치 롤러코스터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지나치게 세게 한번 빵 일으키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버거워져서 시세가 약해지게 되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이제 이어가지 못하게 되게 되면은 하방으로 대추세를 이제 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추세가 대추세가
틀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대추세가 틀어지는 시점에서 주가 시세와 파라볼릭 점이 딱 만나게 되는 거고, 그것을 지금 숄더, 예, 어깨, 어깨 포인트로 본다라는 개념이 파라볼릭 지표인 겁니다. 즉 상승이 닿으면은 반드시 하락이 오게 되고, 하락이 닿으면은 반드시 또 상승이 오게 된다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서 보는 지표가 파라볼릭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시세가 점차 버거워지는 지역, 상승 추세가 버거워지는 지역에서 추세 꺾임의 초입, 이 어깨 지역이 판단이 되면은 매도 숏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반대로 하락을 당하고 하락의 힘이 이제 닿게 되게 되면은 하락의 힘이 약해지게 되면서 방향성을 상승 쪽으로 틀려고 하게 될 때, 그렇죠, 여기서 무릎 라인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방향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은 실제 최고점은 미리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머리죠. 여기 머리. 헤드가 미리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떨어지면서 이 파라볼릭과 만남을 이렇게 되었을 때, 그렇죠, 여기서 이제 지표가 땅 신호를 주게 되는 건데, 여기는 바로 머리에 해당되는 값이 아니라 어깨에 해당되는 포인트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추세가 하락으로 쫙 이어지게 될 거다라는 가정을 가지고서는, 그렇죠, 이 대추세의 하락을 보는 거예요. 상승하게 되는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자, 화면 보시면은 똑같아요. 파라볼릭 점이 위에 있을 때에는 이전 추세의 최고점에다가 점이 땅 찍히고 이제 아래로만 계속 점이 찍히게 되겠죠. 근데 이게 방향이 밑으로 확 꺾이게 되게 되면은 점도 강한 속도로, 가속 변수에 있어서 강한 속도로 떨어지게 되고 절대로 올라가질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계속 떨어지게 되다가 하락하는 힘이 닿게 되면은 이제 멈추게 됩니다. 멈추면서 방향을 살살살살 틀려고 하고 있게 되면은 어느덧 파라볼릭 점과, 그쵸, 주가가 만나는 순간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바닥은 어디 있어요? 바닥. 발바닥은 여기서 나온다고요. 여기서. 발바닥은 여기서 나오는데 파라볼릭의 신호는 어디서 나온다?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무릎 포인트가 되는 자리에서 이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대추세의 상승을 이끌게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이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파라볼릭은 상승이 닿으면 하락이 나오고 하락이 닿으면 상승이 나온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낸 지표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려면은 제가 삼성전자 차트 아까 보여드렸던 거를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월봉상 차트가 진행이 되어져 있고 파라볼릭 점이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2020년도 3월 달을 한번 먼저 보세요. 2020년도 3월 달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있었을 당시에 충격을 주게 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42,300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가 바닥이죠. 여기가 바닥이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4달, 5달, 6달이 지나고 나서야 7달째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파라볼릭 점이 아래로 찍히게 돼요. 진바닥이 나오고 나서 7달이 지난 다음에 그제서야 점이 찍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늦은 거냐? 아니죠. 7달째 되었을 때도 매수를 하면은 이 파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땅 상승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55,000원 정도 됩니다. 55,000원에서부터 96,800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후행적으로 나오지만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되는 구간이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추세를 보는 데 있어서의 활용도가 높은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해가 안 되시면은 반대 방향으로 보시면 이해가 좀 쉬워요. 자, 반대 방향 96,800원을 기록을 최고점을 하고 나서, 그리고 얘가 상승세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자, 아까 추세가 강력하게 파동을 상방을 이끌었을 때 파라볼릭 점도 어떻게 돼요? 이게 세게 가니까 점도 여기선 천천히 가다가 여기서 세게 올라가게 되죠. 빵 떠서 올라가게 되죠. 그런 다음에 얘가 주춤주춤 하게 됩니다. 근데 주가가 주춤주춤 한다고 해서 파라볼릭 점도 같이 주춤되느냐? 아니죠. 얘는 무조건 가속 변수에 의해서 높바꾸로 올라가기만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드렸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게 되니까 시세는 내려가는데 파라볼릭 점은 올라가게 되면서 이렇게 만남이
형성되는 지역이 확인이 되죠. 그죠? 여기가 뭐다? 어깨. 예. 대가리가 여기서 이미 먼저 나왔고 머리가 그리고 나서 여기가 어깨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서 지지를 하고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깨가 돼서 본격적으로 떨어지는 초입이 되는 자리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 21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이에요. 8월. 그때 기억나세요? 10만 전자로 올라가 줄 수 있는 삼성전자가 7만 원대로 떨어졌다. 저가 매수의 기회이다. 7만 원, 8만 원 당시 못 샀던 사람들 지금 빨리 사라. 그럼 다시 10만 원 올라갈 거다라고 떠들던 시대가 이때였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파라볼릭 지표를 배우고 알고 있었다라면은 여기서 정점을 치고 대가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깨가 떴구나. 그럼 이제 어깨에서 이제 주르륵 흐르는 시간이 남았겠구나라는 거를 볼 수 있었던 타이밍이 여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바닥이 먼저 나오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후행적이나 대추세를 보는 활용도로서 높은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정리된 내용이 밑에 있는 거예요. 실제 최고점이 발생한 한참 이후에 파라볼릭의 추세 전환 신호가 발생을 한다. 후행성이 매우 강한 지표에서 단기 급등락을 확인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단기 급등락을 보는 용도가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세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가늠해 볼 수 있는데 활용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오직 대추세로서 활용도가 높은 지표라는 점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세요. 예전에 제가 그 주식119 방송하고 있었을 당시에 고버스의 추세가 이제 대세적인 상승으로 들었다. 혹은 이제 증시가 대세적인 이제 하락기에 접어들었다라는 이야기 했었을 때 파라볼릭 지표가 굉장히 후행성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 같은 지표 아니냐라고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금 그쵸 1년 정도 한참 지난 시점에서 뒤돌아보게 되니까 그쵸 맞죠. 어깨가 맞았었죠. 그때서부터 코스피 지수 급격하게 계속 하락을 하게 됐고 고버스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요 시점서부터 21년도 상반기 말서부터 해서 그쵸? 그래서 요럴 때 활용하는 지표라는 점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만약에 이 파라볼릭을 단타 지표로서 활용을 하고자 하신다라면은 분봉이라든지 혹은 틱 차트라든지 굉장히 이제 주기가 짧은 숏텀 차트에다가 적용을 해야지 그나마 활용도가 있겠죠. 일봉상 차트를 가지고 점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매수다, 점이 위로 올렸으니까 매도다 라고 쓰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쓰기에는 굉장히 착오가 많아요. 그래서 최소한 분봉 이하의 굉장히 단기적인 숏텀 추이를 가지고 파라볼릭 점을 이용하자면 이용할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단기 과열이냐 단기 침체이냐라는 걸 보실 때는 지난번에 제가 스토캐스틱 강의 올려드렸죠. 스토캐스틱, 심리도, RSI 이런 걸 통해서 등락폭의 어떤 매수 매도 이런 걸 하시는 게 좋고 파라볼릭은 오직 중장기 추세적인 관점으로 활용도가 높은 지표이기 때문에 단타로서 이 지표를 쓰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추천을 하진 않는다라는 거. 왜 그런지 이해가 확실하게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파라볼릭을 정확하게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내용.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항상 지표들은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지표가 갖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추세가 충분히 발생하지 않은 이 박스권. 박스권에서는 최악, 정말 최악의 지표가 되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12년 13년, 14년, 15년 요럴 때 한 5년 동안 이제 박스에 갇혀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보시면은 주가가 약 3만 원대에서 2만 원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박스권이 계속 진행이 됐었었죠. 그리고 파라볼릭 점하고 주가의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파라볼릭 점이 이렇게 위로 바뀌었어요. 추세가 하락 추세로 바뀌었다라는 매도 신호가 나왔죠. 근데 매도 신호가 나온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매도 신호가 나온 이후에
삼성전자 주가는 3만 원을 향해서 올라가 버려요. 그러다가 여기서 점이 캔들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점이 아래로 바뀌었어. 아래로 바뀌었으면 이제 상승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매수 신호가 나왔죠. 자, 매수 신호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돼요? 3만 원에서부터 2만 원까지 떨어져 버려요. 매수를 하라고 신호를 내면 떨어져 버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점이 이제 또 위로 바뀌었어요. 위로 바뀌었으면 이제 매도 신호죠. 매도 신호가 딱 뜨고 나서 주가 어떻게 돼요? 올라 버리죠. 정말 이렇게 연속적으로 틀릴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틀려 버립니다. 여기서는 보세요. 여기서도 캔들하고 점이 딱 만나게 되니까 점의 위치가 이전 추세의 최저점에다가 땅 찍어놓고 매수 신호로 바뀌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주가는 작살납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스토캐스틱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정반대예요. 그래서 스토캐스틱은 과열에서 매도, 침체에서 매수, 박스권에서 활용도가 가장 높은 지표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정반대입니다. 박스권에서 정말 개쓰레기 지표예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또 점이 위로 바뀌죠. 매도 신호가 떴죠. 그때 이후 주가 어떻게 되죠? 상승해 버리죠. 이딴 식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볼릭 지표를 볼 때 주의점이 뭔지 여기서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박스에서 쓰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이전 추세가 충분히 진행된 뒤 변곡 신호의 유효성을 갖는다라는 부분이 별 2만 개를 쳐서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파라볼릭 지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원리를 모르고 그냥 점이 바뀌는 지역에다 매수 매도 하게 되면은 에라이 시장 이렇게 틀리는 종목이 이렇게 틀리는 지표가 어딨냐, 이런 쓰레기 같은 거 알려줬냐 이래 버린다고. 저는 파라볼릭을 가지고 엄청난 고수익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잘못 쓰면은 맨날 틀린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상승 추세가 충분히 진행된 후에 변화, 하락 추세가 충분히 진행된 후에 파라볼릭의 변화, 이런 것에서 유효성을 찾아야 된다라는 게 그쵸? 오늘 방송의 핵심 포인트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실전 사례로 지금 현재 증시가 뭐 오르냐 떨어지냐 관련해서 또 이제 막 가타부타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코스피 200 선물 지수를 가지고 파라볼릭 값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월봉입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의 스토리가 어떤지 한번 봐보세요. 2020년도 8월 달에 이르르면서 이 파라볼릭 점이 아래로 찍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볼릭 점이 아래로 바뀌는 이 시점 2020년 8월 달에 이르러서 이 점이 어디서 생기느냐, 2020년 3월 달이 최저가이죠. 최저가 194.70포인트, 코스피 100 선물 기준 194.70포인트가 코로나 바이러스 당시 최저점이에요. 그때 찍혔던 점이 이겁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발생된 194.70포인트가 시간이 지나서 만나니까 여기 8월 달에 찍히게 됐다. 자, 그리고 나서 장이 어땠어요?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상반기까지 장이 굉장히 좋았죠. 상승장이 충분히 진행이 됐었죠. 그러면서 파라볼릭 점도 계속 아래에서 올라가기만 했었습니다. 그죠? 계속 점이 생겨요. 박스가 아닙니다. 상승 추세잖아요. 그쵸? 상승 추세를 장기간 지속을 하다가 그러다가 21년도 12월이 되었을 때 21년 12월이 되었을 때 점의 방향이 위로 탕 바뀌게 됩니다. 왜? 여기서 터치가 일어나게 됐으니까. 머리는 이미, 대가리는 이미 여기서 나왔고 여기가 뭐다? 어깨 지역이다. 그죠? 어깨에서 주르륵, 그죠? 어깨에서 이제 주르륵 흘러내리는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전 이 추세가 상승 추세가 아니었고 박스였었다. 그럼 이 지표에 대해서 무게를 두면 절대로 안 되겠죠. 하지만 상승이었잖아요. 장기적인 상승이 진행이 된 이후에 파라볼릭 점이 바뀌면서 변곡을 알려줬어요. 기술적으로. 그럼 여기는 눌림이 아니에요. 눌림이 아니라 어깨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르륵 흘러내려가는 거죠. 제가 파생상품 선물 매도를 통해서 이 14억을 벌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변곡점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저는 이 12월 달에 맞춰가지고 그동안에 벌어놨던 수익금을 여기서 다 재올인을 했거든요. 왜? 저는 이게 눌림이 돼서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깨 지역이 될 거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12월 달에 상승을 이용해서 가용할 수 있었던 자산을 다시 재투자를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락이 적중하게 되면서
이전에 계좌인증 주식 119 통해서 올려드렸던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고마운 지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시점은 파라볼릭점이 또 연속적으로 위에서 계속 진행이 됐죠. 그리고 하락장이었죠, 그죠? 하락장이 장기적으로 또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 점이 여기 있어. 굉장히 또 갈림길에 있죠. 만약에 점이 지금 현재 파라볼릭 값이 328포인트에 위치가 되어져 있는데 이 328포인트에 위치되어 있는 이 점을 캔들하고 딱 만나게 되면은 점의 위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변화하겠죠. 그러면 이거 328포인트 돌파하면은 추세가 상승으로 바뀐다는 징후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 328포인트를 돌파하게 되면은 점의 위치가 바뀌죠. 근데 어디로 바뀌어요? 어디로 바뀌냐면은 이전 추세. 여기서부터 현재까지 추세의 최저점. 여기 최저점. 여기 최저점 여기에 점이 띵 하고 찍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최저점 여기서 점이 땅 찍혔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캔들이 여기 있다고 한번 해봐요. 그럼 이 공간이 어떻습니까? 이 공간이 좁아요, 넓어요? 이 공간이 지금 딱 봐도 답답하지 않아요? 공간이 좁잖아. 자, 다시 이 과거랑 비교해 보세요. 과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주가 개박살 난 다음에 최저점이 194.70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캔들하고 만났을 때 점이 여기서 지켜버리잖아요. 그럼 캔들하고 어때? 캔들은 여기 있는데 점은 여기 있어.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죠. 그죠? 그럼 얘가 추세를 바꾸려면 다시 여기서 이만큼을 내려와야 돼요. 가능성이 희박하죠. 그래서 상승으로 쫙 갔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만약에 얘가 점을 만났다고 쳐요. 그럼 점이 이전 추세의 최저점에서 여기 최저점에서 점이 땅 찍히게 될 텐데 캔들의 위치가 여기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거리가 되게 짧죠. 만약에 얘가 추가적으로 한번 주룩 자빠지면서 툭 또 점을 건드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래에서 생길 타이밍을 얼마 주지도 못하고 바로 바뀌어버린다고. 점이 아래에서 찍히기 시작해서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다가 이게 캔들이 바로 자빠지게 되면은 이 점을 또 건드려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점의 위치가 다시 위로 바뀌어 버리게 되면은 점이 한두 개 정도는 생길 수 있다가 전환이 또 금방 일어나게 되겠죠. 만약에 얘가 이렇게 잡아서 빵 이렇게 죽은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얘를 건드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전 추세의 최저점 여기 있다가 똥똥똥똥똥똥 해서 시간에 여기서 점이 땅 찍히겠죠. 그럼 캔들은 여기 있고 점은 여기 있어. 거리가 더럽게 멀죠.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그럼 얘는 이렇게 상승으로 쭉 올라가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기가 쉽고 그게 맞고 무릎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가 발바닥이고 근데 하지만 여기서 최저점은 너무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금방 또 터칭이 일어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만약에 지표가 약간 좀 속임수를 주면서 움직인다 하면은 328포인트 딱 건드려서 점의 위치만 살짝 바꿔놓게 해놓은 다음에 다시 주르륵 빠져서 다시 점을 터치하게 되면은 본 하락 추세가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 파라볼릭 지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황에 대한 펀더멘털적인 요인을 분석을 해서 상태가 어지간한 상태가 아니라 굉장히 특수한 좀 메롱의 상태이다. 보통의 엄한 상황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면은 얼마든지 파라볼릭 점이 페이크를 주고 본 추세를 또 이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누구에게 가능한 거냐? 이것은 제대로 배운 사람에게만. 어설프게 배운 사람은 그냥 이 점의 위치가 하락으로 바뀌었다고 이제 코스피는 상승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가 만약에 주르륵 한번 맞아버리게 되면은 다시 이제 고점에서 물린 종목 언제 오시냐고 또 이제 제사를 보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는 상황으로 이제 또 전락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파라볼릭 SAR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드렸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이렇게 보조지표를 심도 있게 그리고 명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방송이 사실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는 거 잊지 마시고 앞으로 토요 강좌 시간에 이런 시간 계속 또 갖도록 할 테니까 다음 영상에서도 뭐 배우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이런 걸로 물어보시고 문의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좀 준비를 또 해보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 토요일 날 올라오게 될 토요 강좌 영상에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강의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